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특성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생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6가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질 대사를 하고 자극에 반응한다. 그리고 생명체는 항상성이란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유전하고 발생을 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과 진화를 보인다. 이러한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생명체의 특성들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배우는 생물, 생명과학, 그리고 의학에 다루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6가지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모든 생명체는 세포라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외부 환경과 구분되는 어떤 기준이, 경계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세포막이죠. 세포막을 통해서 외부 환경과 구분이 되게 되고 그 안에서 세포는 다양한 물질 대사를 하게 됩니다. 물질 대사라는 것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얘기합니다. A와 B가 C와 D로 되는. 다시 말해서 물질 대사는 합성을 하거나 뭔가를 분해하는 두 가지 과정이고요. 합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동화라고 부르고 분해를 하는 것을 이화라고 부릅니다. 이 두 과정 모두 효소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극에 반응한다고 돼 있죠. 뜨거운 것을 만지면 갑작스럽게 손을 뗀다거나 아니면 세균이 포도당이 있는 양분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 이런 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항상성,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데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 항상성이란 것이 우리가 배우는 생리학 파트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pH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삼투압을 조절하고 또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성의 체온과 pH, 삼투압, 혈당을 조절한다. 다섯 번째로 유전과 발생을 한다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 6번째로 환경에 적응을 하고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 진화를 한다는 것은 돌연변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6가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바이러스 같으면 이 6가지 조건에 부합을 할까요? 바이러스는 그럼 생물체일까요? 아닐까요? 이 6가지 기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우선 세포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죠.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6번 같이 적응에 진화를 하죠.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매년 추가로 맞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물질 대사를 숙주의 효소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어느 정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6가지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생명의 특성은 곧 뒤에서 배워야 될 각각의 단원들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세포 생물학 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세포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경계, 즉 세포막은 어떻게 기능을 하고 이 내부의 소기관들 혹은 세균과 진핵세포의 차이 등등, 그리고 신호 전달,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호 전달을 어떻게 받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게 세포 생물학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질 대사, 합성과 분해라 그랬죠. 합성과 분해하는 물질 대사는 생화학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효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자극에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생리학 파트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신경계와 내분비를 이용해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절을 하게 되는데 신경계는 빠른 반응이죠. 반면에 내분비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호르몬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